1970년 연소득이 단 6만 3천 원인 나라가 있었습니다. 전국은 흙길이었고 국가는 도움을 줄 여력도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국민들은 맨손으로 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경제대국을 이루었죠. 바로 그 나라는 세계 지도에서 아주 작게 표시되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캐나다에서 온 저널리스트는 말합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발견했다고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줄리아 브라운입니다. 캐나다에서 온 저널리스트죠. 국제 빈곤 문제와 노인 복지를 전문으로 취재해 왔어요. 이번에 한국의 농촌 고령화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 경북 청도군의 작은 마을에 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대가 별로 없었어요. 한국이 경제 발전을 이뤘다고는 하지만 농촌은 어디나 비슷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서 쇠퇴하는 모습 말이에요. 제가 이전에 취재했던 캐나다의 시골이나 유럽의 농촌과 크게 다를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3시간을 달려 마을에 도착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썰렁해지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 국도로, 국도에서 지방도로로 갈수록 사람의 흔적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 1시간은 정말 산과 들만 보였어요. 버스에서 내려서 마을로 들어서는 순간 예상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논두렁 옆으로 허름한 슬레이트 지붕 건물들이 듬성듬성 서 있었고 빈집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폐교된 초등학교 건물은 담쟁이 덩굴에 뒤덮여 있었죠. 길가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70대가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뿐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정말 조용했다는 거예요.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도 젊은 사람들 대화하는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경운기 소리와 개 짖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짐을 풀며 카메라를 준비하는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풍경을 보면서 과연 어떤 희망적인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한국 정부에서 농촌 발전 모델이라고 자랑하던 새마을 운동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숙소로 안내받은 곳도 허름한 민박집이었습니다.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건물 자체는 정말 낡아 보였어요. 방 안에 들어가니 벽지가 여기저기 뜯어져 있고 바닥도 삐걱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나?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일단 며칠은 머물러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취재진으로서의 책임감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첫인상은 정말 실망스러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만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온 기자인데요. 이렇게 말을 걸면 대부분 그러세요라고 대답하시고는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인터뷰를 요청해도 별거 없어요. 할 말 없어요라며 손사래를 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문제인가 생각했어요. 통역사와 함께 왔지만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 경계하시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켜보니까 이분들이 원래 말을 많이 안 하시는 성격인 것 같았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할아버지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논두렁에서 풀을 뽑고 계시는 분께 다가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고개만 살짝 끄덕이시고는 계속 일만 하시는 거예요. 마을이 언제부터 이렇게 조용했나요? 라고 물어봐도 원래 조용해요 라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나 싶어서 따라가 봤더니 마을 한가운데 있는 회관으로 향하고 계셨어요. 다들 느릿느릿 걸으시면서도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모이시더라고요. 마을 회관 앞에 도착해서 건물을 자세히 보니 벽면에 오래된 간판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많이 벗겨져서 글씨가 희미했지만 겨우 읽을 수 있었어요. 근면 자조 협동. 이게 뭔지 통역사에게 물어봤더니 새마을 운동의 기본 정신이라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건물 자체도 독특했어요. 콘크리트로 지은 단층 건물인데 지붕은 빨간 기와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낡아 보였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창문도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마당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그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히 이 마을은 낙후되어 보이고
사람들도 별로 활기차 보이지 않는데 왜 이런 구호가 아직도 걸려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냥 옛날 유물처럼 방치된 건 아닌가 싶었지만 매일 어르신들이 이곳으로 모이시는 걸 보니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마을 한 바퀴를 더 돌아봤어요. 집집마다 작은 텃밭이 있었고 대부분 할머니들이 혼자서 채소를 기르고 계셨습니다. 인사를 드려도 어색하게 웃으시기만 할 뿐 깊은 이야기는 나누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분들 표정에서 뭔가 단단한 기운 같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마을회관 안으로 들어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김정수 이장님이 허락해 주셨거든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시는 분이었는데 다른 어르신들보다는 말씀을 좀 더 하시는 편이었어요. 김정수 이장님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힘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투도 차분하면서 자신감이 있었어요. 외국에서 오셨다니 반갑습니다. 우리 마을 구경 많이 하세요라며 친근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회관 내부는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바닥에는 장판이 깔려 있었고 천장에는 형광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한쪽 벽면에는 오래된 액자들이 주르륵 걸려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모두 흑백 사진들이었어요. 1970년대쯤 찍힌 것 같았죠. 첫 번째 사진에는 흙길에서 삽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모여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소박했고 얼굴에는 흙이 묻어 있었지만 표정은 밝아 보였어요. 두 번째 사진은 슬레이트 지붕을 얹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세 번째 사진에서는 시멘트를 나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이게 다 언제 사진이에요? 김정수 이장님께 물어봤더니 천천히 말씀하시더라고요. 1970년대 새마을 사업할 때 찍은 거예요. 저기 보이는 사람들이 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에요. 제 아버지도 저기 계시고요. 그러면서 한 장 한 장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직접 도로 포장한 거고요. 저기는 다리 놓는 거고요. 정부에서 시멘트랑 자재는 주셨지만 일은 다 우리가 했어요. 밤새워서 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사진에서 아이들까지 함께 일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어른들 옆에서 작은 돌멩이들을 골라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도왔나 봐요. 제가 물어보니 이장님이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그때는 온 가족이 다 나왔어요. 할 일이 많으니까 아이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했죠. 그런데 아이들이 싫어하지 않았어요. 놀이처럼 했거든요. 또 다른 어르신이 끼어들어 말씀하시더라고요. 도시 사람들은 정부가 다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손으로 직접 한 거라고요. 그때는 젊었으니까 할 수 있었지. 지금 생각해봐도 대단했어요.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단순히 정부 주도의 개발 사업이 아니라 정말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운동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의 표정에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하고 있다는 느낌이 전해졌거든요. 사진을 보고 나서 회관 내부를 더 자세히 둘러봤습니다. 한쪽에는 큰 테이블과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가스레인지와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마치 공동 부엌 같았습니다. 냉장고도 큰 게 하나 있었고 그릇들도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물어보니 김정수 이장님이 웃으시면서 대답하시더라고요. 점심때 되면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기 와서 같이 밥 드셔요. 돌아가면서 요리도 하시고요. 원래는 각자 집에서 혼자 드시곤 했는데 그러면 너무 쓸쓸하잖아요. 벽 한쪽에는 커다란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었는데 거기에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김순례, 박영호, 최말자, 이정순. 뭔지 물어보니 오늘 식사 담당자 명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돌아가면서 맡아서 하세요. 혼자 하면 힘드니까 둘씩 짝을 지어서요. 그때 마침 점심시간이 되었나 봅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들어오시기 시작했어요.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시는 박순자 할머니가 먼저 오셔서 쌀을 씻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이어서 다른 할머니들도 오셔서 반찬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들의 손놀림이 정말 빨랐어요. 한 분은 물을 썰고 한 분은 미역국을 끓이고 또 한 분은 김치를 꺼내서 접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서로 말은 많이 안 하시는데 뭘 해야 할지 척척 알고 계시더라고요. 오랫동안 함께 해온 티가 났어요. 이렇게 매일 하세요.
제가 물어보니 박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혼자 살면 밥해 먹기도 귀찮고 또 혼자 먹으면 맛도 없어요. 이렇게 같이 해 먹으면 좋죠. 말상대도 되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식사 준비가 끝나고 나니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도시락을 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김치찌개 좋아하시니까 많이 담아드려야지라면서 정성스럽게 포장하시더라고요. 밥도 따뜻할 때 가져다 드려야 한다면서 서두르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할머니는 오늘은 내가 가져다 드릴게라고 하시면서 도시락 2개를 들고 나가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홀로 사시는 할머니 댁과 중풍으로 누워 계신 할아버지 댁에 가져다 드리는 거였습니다. 정부에서 복지 지원 같은 건 안 받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김정수 이장님이 피식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물론 기초연금이나 그런 건 받죠.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서로 돌보는 거 말이에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복지의 개념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국가가 제공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웃끼리 자연스럽게 돌보는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문화가 50년 전 새마을 운동 때부터 이어져 온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녁 무렵 김정수 이장님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회관 앞 벤치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말이에요. 해가 지는 농촌 풍경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멀리 산 너머로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장님이 직접 끓여주신 옥수수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차가 정말 고소하고 달콤했습니다. 옥수수도 우리 마을에서 기른 거예요. 이장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화학비료 안 쓰고 자연 그대로 길렀어요. 이장님, 솔직히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다른 나라 농촌 지역을 많이 취재해 봤는데 보통은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하달까요? 김정수 이장님이 잠깐 생각하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원래 가난했어요. 1970년대만 해도 정말 못 살았죠. 하지만 그때 배운 게 있어요. 남한테 손 벌리지 말고 우리끼리 해결하자는 거였어요. 그게 자존심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새마을 운동할 때 정부에서 시멘트 몇 포 주면 우리는 밤새워서 길 만들었어요.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얼마큼 일하면 그만큼 더 지원해주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존심이 있었던 거죠. 공짜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노동력과 바꾸는 거였으니까요. 이장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른들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구걸하지 말고 일해서 바꿔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해요. 그때 마침 산책하시던 박영호 할아버지가 지나가시다가 우리 대화에 끼어드셨어요. 80세가 넘어 보이시는 분이었는데 새마을 운동 당시를 직접 경험하신 분이었습니다. 허리는 굽으셨지만 목소리는 또렷하셨어요. 그때는 말이야. 박영호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돈은 없었지만 수치심도 없었어. 우리 손으로 우리 길 만들고 우리 집 고치고 우리끼리 도우면서 살았거든. 그게 자랑스러웠어. 남한테 얻어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거였으니까.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정말 다 같이 했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구분 없이 모두 똑같이 일했어. 오히려 힘센 사람이 더 많이 일했지. 그게 당연한 거였어. 그 순간 뭔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분들에게는 가난이 창피한 게 아니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게 창피한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복지국가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습니다. 도움을 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 그게 바로 자존심이었던 거죠. 그날 밤 숙소에서 잠이 안 와서 취재 노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낮에 들었던 이야기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박영호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았어요. 우리 손으로 우리 길 만들고. 이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노트에 적힌 내용들을 다시 읽어보니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든 어르신들이 우리가 했다. 우리 손으로 했다는 표현을 쓰셨다는 거였습니다.
정부가 해줬다거나 지원을 받았다는 말은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정부는 도와준 정도로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마을 회관으로 갔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더 자세히 보고 싶었거든요. 어제는 몰랐던 디테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진 속 사람들의 옷차림, 표정, 자세 하나하나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한 사진에서는 아이를 업고 삽질하는 젊은 엄마가 보였습니다. 아이는 엄마 등에서 졸고 있었고, 엄마는 한 손으로는 아이를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삽을 들고 있었어요. 다른 사진에서는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돌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온 마을이 한마음으로 일하고 있었던 거죠. 또 다른 사진에서는 할머니들이 막걸리와 김밥을 나르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해서 가져다 주는 거였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단순히 남자들만의 일이 아니라 정말로 온 마을. 사람들이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서 이뤄낸 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마침 일찍 오신 박순자 할머니께 사진에 대해 물어봤어요. 할머니도 이때 일하셨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사진 속 한 여성을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기 저 사람이 나야. 그때는 20대였지. 참 젊었네.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금은 80대가 된 할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이 사진 속에 있었던 거예요. 사진 속 젊은 여성은 정말 활기차 보였어요. 얼굴에 흙이 묻어 있었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제가 물어보니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습니다. 힘들긴 했지. 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 마을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힘이 났어.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니까 재미있기도 했고. 일하다가 쉴 때는 노래도 부르고 그랬어. 그때 김정수 이장님도 오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자주 하던 말이 있었어요. 이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손이 곧 나라다. 이런 말이었어요. 정부가 뭘 해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나라를 만든다는 생각이었죠. 그게 새마을 정신의 핵심이었어요. 그 순간 전율이 일었습니다. 이게 바로 새마을 운동의 진짜 의미였구나 하는 깨달음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국가의 주인이 되겠다는 정신 운동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정신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이 마을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던 거예요. 회관에서의 공동 식사, 서로 돌보는 문화, 이 모든 게 50년 전 그 정신의 연장선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다시 한번 마을을 천천히 걸어봤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허름해 보이던 건물들이 이제는 따뜻해 보였고 조용했던 마을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같은 풍경이었는데 제 마음이 바뀌니까 모든 게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논두렁 위를 걸으면서 지난 며칠을 돌이켜봤어요. 제가 이 마을에 와서 찾으려던 건 고령화 문제와 농촌 쇠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발견한 건 그것과는 정반대였어요. 쇠퇴하는 마을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공동체였던 거죠. 길을 걸으면서 며칠 전 만났던 분들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처음에는 무뚝뚝하게만 보였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실은 얼마나 따뜻한 분들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말은 많이 안 하셨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신 게 훨씬 많았어요. 특히 어제 목격한 장면이 계속 생각났어요. 한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이웃집 할머니 댁에 반찬을 가져다 주시는 모습 말이에요. 오늘 김치찌개 맛있게 됐으니까 좀 갖다 드려라고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나누시더라고요. 거창한 복지 프로그램이 없어도 이런 식으로 서로를 돌보고 계셨던 거죠. 마을회관 앞에 다시 서서 그 낡은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 이 6글자가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이 50년 넘게 실천해온 삶의 방식이었던 거죠. 근면하게 일하고 스스로 해결하려 노력하고 서로 협동하며 살아가는 것. 회관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는데 거기서 상추와 깻잎이 파릇파릇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누가 기르는지 물어봤더니 회관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함께 가꾸신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기르면 너무 많아서 다 못 먹으니까 같이 기르고 같이 나눠 먹어요라고 하시면서요.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이 마을의 정신을 만들어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공동체였던 거예요.
김정수 이장님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오셨어요. 어떠셨어요, 우리 마을은? 이장님이 웃으시며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며칠 동안 느꼈던 감동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실망했어요. 낙후된 농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이 마을에는 거창한 시설이나 첨단 시스템은 없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있었어요.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기다리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바로 바꾸려는 마음이에요.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50년 전에 이 마을을 바꾼 건 정부 지원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마음이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게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장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건물은 낡아도 되고 시설이 부족해도 되지만 이 마음만큼은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가장 소중한 유산이거든요. 캐나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켜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부터 고민이 되더라고요. 처음 계획했던 한국 농촌의 고령화 위기 같은 제목은 이제 맞지 않았어요. 제가 본 건 위기가 아니라 희망이었거든요. 창밖으로 구름들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어떤 제목이 이 이야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문득 마지막 날 논두렁을 걸으며 느꼈던 그 감동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을 적었어요. 논두렁 끝에서 만난 기적.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그러다가 첫날 마을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실망감과 지금의 감동을 대비시켜서 쓰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한국의 작은 농촌 마을에 실망을 안고 도착했다. 고령화와 쇠퇴로 점철된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간의 경험을 차근차근 써내려갔습니다. 기사 내용을 쓰면서도 계속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경험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단순히 새마을 운동의 성과를 나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감상적인 찬사를 늘어놓는 것도 아닌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싶었거든요. 특히 강조하고 싶었던 건 이 마을 사람들의 자존심이었어요. 도움을 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자세,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 이런 정신이야말로 진짜 새마을 운동의 핵심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한국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본 것은 화려한 개발의 결과물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소박하고 낡은 시설들, 조용하고 단순한 일상들. 하지만 그 속에는 50년 전 이 나라를 바꾼 정신이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었다. 바로 스스로 일어서겠다는 의지, 서로 돌보겠다는 마음이었다. 기사를 쓰면서 자꾸 눈물이 났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을에서 만났던 분들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박순자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 김정수 이장님의 진솔한 말씀, 박영호 할아버지의 자랑스러운 표정들이요. 그분들이 보여주신 삶의 자세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중간 부분에서는 새마을 운동의 진짜 의미에 대해 썼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단순한 개발 정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민 스스로가 국가의 주인이 되겠다는 정신혁명이었다. 정부가 무엇을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나서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그 정신에 대해서도 썼어요.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정신은 살아있다. 화려한 복지 시설은 없지만 이웃을 돌보는 마음이 있다. 첨단 시스템은 없지만 서로 협력하는 문화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회 안전망이 아닐까? 마지막 문장을 쓸 때는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떤 말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까? 그리고 이런 문장이 떠올랐어요. 내가 그 마을에서 본 것은 농촌이 아니었다. 사람이 나라를 만들던 그 시절, 그 뜨거운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도 여전히 그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기적이 아닐까? 시설과 제도를 뛰어넘어 사람의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공동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가장 소중한 유산이다. 기사를 다 쓰고 나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구름 위로 떠오르는 해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진짜 기적은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마음에 있다는 걸 배웠다고 말이에요. 이번 취재를 통해 저 자신도 많이 변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더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전히 한국은 늘 조용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작지만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놀라운 저력을 가진 우리 국민들에게 깊은 존경심을 표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